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소득 상위 10에서 30%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은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대면으로 상담을 받아가면서 투자를 했지만 원래 들어와서 많이 바뀐 부분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개인화된 자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투자자들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에서도 46년 만에 처음으로 M&A를 했다고 하죠. 그 M&A를 한 회사가 바로 저스트 인베스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펀드를 자산운용사에서 만들면 개인이 그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형태가 대다수였다면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펀드 자체보다는 그 펀드 내용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로 바꾸길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do it yourself. 자기 성향에 맞게끔 자산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뱅가드뿐만 아니라 찰스 왑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의 IB 회사들도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일단 2차전지로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산업군이죠.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ETF를 여러분 개인에 맞게끔 만들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2차전지 ETF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덱스 2차전지는 2018년 9월 달에 상장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1조 1000억 정도 자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26일 기준인데요. 12월 달 기준을 보니까 1조 2천억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입 종목은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25개 종목입니다. LG화학부터 TSE까지 25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 비중은 동일 비중이 아니라 시가 비중이면서 또 성장성이 큰 종목의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한 13%, 삼성 SDI에도 13%, 에코프로에도 12% 이렇게 비중이 큰 종목들의 많은 종원이 투자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와 똑같은 ETF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하고 아주 적합한 그런 ETF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뉴지스탁이 제공하는 젠포트인데요. 이 젠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ETF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덱스 2차전지 ETF와 똑같은 ETF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LG화학부터 TSE까지 25개 종목을 이미 입력을 했고 이 입력된 종목의 편입 비중을 좀 달리 오리지널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 볼 텐데요. LG화학 13.3%, 삼성 SDI 13.1% 이렇게 이제 미리 입력을 제가 쭉 해놨고 TSI도 0.1% 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종목이 99.8% 정도 편입이 됐는데 100%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E&D를 0.1을 0.3%로 좀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백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테스팅은 1년 동안 기간 동안 이 종목의 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테스팅 과정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고 있죠. MDD는 진 1년 동안의 E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MDD가 이제 낮을수록 아무래도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MDD가 또 너무 낮으면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MDD, 15% 내외의 MDD가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으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의 ETF를 삼성에서 만든 ETF와 동일 구성을 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약 93% 정도 수익이 나왔고 MDD가 16%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수정을 할 것인데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 하면은 25개 종목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개 정도 종목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로 최적화된 종목들로 나만의 ETF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부터 이녹스까지 10개 종목이 편입되고요. 비중은 동일 비중을 합니다. 동일 비중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산 운용 규모가 뭐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억, 10억 이 정도까지는 동일 비중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소형주의 수익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동일 비중을 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쭉 보시면 이녹스는 애초에 삼성 ETF에는 포함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것을 제가 포함시켜서 10개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ETF에서 일부 종목을 빼고 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팅을 하면은 이제 10개 종목을 가지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MDD도 그 과정에 나오는데요. 한 15%, 16% 정도 MDD가 적절하면서 수익률은 90%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거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결과가 한 160%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오리지널 ETF를 좀 수정해서 나만의 ETF로 만들었더니 MDD도 좀 낮아지면서 수익률도 훨씬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 ETF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